자, 이제 뭐 학기 이제 거의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남은 주제는 우리가 워터폴 얘기할 때 이제 쭉 코딩 작업이 끝나서 이제 테스팅하는 단계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릴리스하는 겁니다. 릴리스한 후에는 이제 메인테넌스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두 단계만 배우면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자, 오늘 테스팅인데 오늘 아마 다 못할 거예요. 그래서 다 못해서 아마 중간에 자르고 뒤에 할 건데 우선 이번 주에 할 내용들에 대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 퀘스천 봅시다. 테스팅이 왜 중요한가? 이것도 우리가 개발자들 보면 좀 테스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각이 있고 테스팅은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사실 좀 마음속에 테스팅 그냥 통과 의뢰야 라고 생각하고 테스팅하는 작업하고 테스팅은 굉장히 중요해 라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작업하는 거하고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스팅 가르치거나 배울 때는 테스팅 작업이 왜 중요한지를 되게 깊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테스팅 작업이 어떤 작업인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본질을.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테스팅 어떻게 하나? 이거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툴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냥 단순한 거는 테스트 케이스를 잘 만들어서 그 테스트 케이스를 그냥 실행해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 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테스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찾아내느냐도 꽤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팅 작업에 사용하는 도구. 요즘은 이 테스팅 쪽에 도구가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구를 일단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도 나중에 여러분들 테스팅이 필요할 때 어떤 걸 한번 공부해보고 테스팅할 수 있게. 그 중에 우리가 JUnit 모듈 테스트하는 거는 다음번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왜 테스팅이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자동차를 다 조립하고 생산한 뒤에 한번 이 차에 결함이 없는지 제조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차에 결함이 없는지 한번 시운전을 해서 나오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 차를 그냥 조립해가지고 그냥 내보내면 문제가 많거든요. 뭐 우리 TV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쫙 라인에서 조립한 다음에는 막 두드려도 보고 이게 잘 나오는지 켜도 보고 색상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 표준 그 화면 가지고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럼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건 하는데 소프트웨어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 기계처럼 되게 정확하게 하지 못하죠. 그죠? 오류나 또는 오해나 또는 그런 실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프트웨어 쪽에는 테스트가 까다롭고 테스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함을 낮추는 방법.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테스트를 해봐도 앞에 오류가 많이 묻어 있으면 테스트를 아무리 잘해도 다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미리 오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도 잘하고 한번 리뷰를 하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결과물들을 확인해서 오류가 없도록 조절하는, 변경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뭐예요? 시험할 소프트웨어 테스트 케이스를 주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해 보려는 대상 소프트웨어에다가 테스트 케이스를 줘. 그 테스트 케이스 준다는 말은 거기다 이제 실행을 시킨다는 거죠. 그죠? 데이터를 주고 뭐 메뉴를 선택하고 이래서 실행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우리가 예상하는 거하고 맞으면 테스트 통과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가 아니고 다른 결과가 나서 그럼 뭐야? 테스트 페일이죠. 그죠? 그럼 뭐예요? 오류가 있다는 얘기죠. 결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개발할 쪽에 고치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 verification이라는 말하고 validation 말이 되게 테스트에서 중요한데
verification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잘하고 있는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요구 분석을 잘했니? 아니면 설계소가 잘 나온 거니? 설계를 잘한 거냐? 코딩이 잘한 거냐? 이 각 단계에 우리가 하는 작업이 제대로 올바르게 하고 있는 건지 그걸 보는 게 verification입니다. validation은 뭐냐면 우리가 만든 결과가 우리가 원했던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건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 회사에서 제조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만드는 공정 자체를 확인하고 이 공정이 제대로 된 거냐, 우리가 올바로 만드는 거냐라는 걸 확인하는 건 예고.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나온 프로덕트 결과가 제대로 좋은 제품이 나온 거냐라는 걸 보는 거는 validation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작업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verification과 이거 미안. 이게 validation이 아니라 verification이라고 돼요. 그죠?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거는 verification이고 얘가 validation입니다. 최종 릴리스로 확인하는 거. 이거 고치세요. 나도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에러가 들어가잖아. 그죠? 확인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거는 결국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은 배움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처럼 중요하니까 내가 배우는 과정이 이게 잘 배운 건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부족한 지식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뭐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리뷰한다든지 정리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한 일인데 코딩 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기초 개념을 소개합시다. 용어를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버그, 뭐가 버그죠? 프로그램 안에 뭐 잘못한 거, 그걸 우리가 사실은 이건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어떤 문제나 결함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쓰는 별칭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다 버그라는 말 잘 안 쓰고요. 오류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설계를 잘못했든지 코딩을 잘못했든지 테스팅을 잘못했든지 해서 프로그램 안에 우리의 실수가 묻어있는 거, 그걸 우리가 오류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오류는 발견된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발견 안 되고 그냥 묻어서 아직도 우리가 윈도우 실행하다 보면 뭐 에러 리포트 하겠느냐 또는 뭐 그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게 오류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오류와 결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구별해서 잘 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결함은 뭐냐면 오류의 결과로서 코드나 문서에 오류가 있다고 발견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디펙트라고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이제 그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것들을 우리가 되게 공식적으로는 결함이라고 부르는데, 되게 그 책에서 오류와 결함을 그렇게 정확히 자르지 않고 그냥 혼돈해서 우리가 부르는데, 사실은 공식적인 게 우리가 문서에서는 디펙트라고 부르는 디펙트. 그 다음에 고장이라는 건 뭐죠? 고장? 오류나 결함에 의해서 소프트웨어가 원래 하려는 동작을 못하고 다른 동작을 하거나 중간에 섣버리거나 뭐 이상현상을 보이는 거, 그걸 이게 고장 현상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용하다 보면 또는 여러분들이 개발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얘가 안 돌아가고 있네 라는 거는 고장 현상이죠. 그죠? 그러면 고장 현상은 다 사실은 결함이나 오류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고장 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뭔가 결함이 있다고 발견해서 그거를 고치도록 우리가 메인테넌스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오류와 결함이 고장으로 이어지나요? 고장 현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어. 근데 어떤 거는 고장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거는 안 일어나나요? 아니면 오류가 있으면 모두 고장 현상을 발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나요? 예? 오류에 따라 다르죠. 그 얘기 뭐죠? 모든 오류가 다 고장 현상으로 발생되진 않지. 왜? 왜 그런가요? 그쪽으로 오류가 있는데 그 코드가 실행이 안 되고 계속 걔는 그냥 코드만 있지 실행은 안 되는 거라든지, 그죠? 그 케이스가 안 나타난다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고장 현상이 일어난 거는 우리가 결함으로 확인하고 그걸 고칠 수 있지만 고장 현상으로 발현되지 않는 우리가 테스트를 죽어라고 해보지만 테스트가 완벽한 테스트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변수 i라는 변수가 정수값이다. 그럼 32767 뭐 마이너스 32767까지 그걸 다 돌려보는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값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 테스트를 했을 때 확인이 안 되는 고장 현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완벽한 테스트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이론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일할 때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충분히 테스트해서 가능하면 결함을 적게 해서 우리가 릴리스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알겠죠, 그죠? 요 개념을. 자, 테스트 원리. 테스트는 오류를 발견하려고 프로그램 실행시키는 거다. 이 뒤에 있는 문장에 보다 앞에 있는데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어요. 오류를 발견하라고. 혹시 여러분들 개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짠 프로그램이 테스트를 해보라고 그랬어. 그러면 돌아가는 것만 쫙 잘 돌아갈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만 잘 돌려가지고 확인해보고 프로그램 잘 짰네 그러고 끝나는 그런 스타일하고 돌아가지 않지만 막무잡이로 그냥 내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브레이크할 정도의 이상한 데이터도 넣어보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그걸 예외 처리하고 있는지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각이죠. 그쵸? 그쵸?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류를 발견할 목적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려면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를 잘 찾아서 아까 요전 주에 우리가 코딩할 때 어떤 데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가 있는 거를 확인할 만한 케이스를 잘 찾아가지고 돌려봐야지 그냥 돌아갈 것만 쫙 돌려보고 잘 됐다 그럴 수는 없죠. 또 우리 조교가 자료구조 저기를 오래 했는데 어떤 학생들은 자료구조 우리 프로그램 한 거 가지고 내 프로그램이 왜 깎였어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보면은 자료 구조에서 예를 들면 리스트가 제로일 때, 리스트가 널일 때 이럴 때 처리가 안 돼 있어서 그 케이스를 넘어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제대로 테스트 케이스를 충분히 못 한다든지 뭐 이런 오류를 발견할 목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돌려보지 않아서 하지만 완벽한 테스트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변수에 모든 가능성 있는 이론적인 데이터를 다 넣어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테스트는 창의적이며 힘든 일이다. 저거는 너무 좀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국내에 테스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회사들 가보면 이제 좀 스마트하게 사실 테스트 엔지니어는 왜 요새 CSI 수사관들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탐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짠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계속 추적하고 조사하고 어떤 증거 가지고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나가보면 툴 가지고 되게 이렇게 툴도 안 쓰면 그냥 무식하게 그냥 계속 블랙박스로 그걸 우리가 몽키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몽키 테스트처럼 뭐 두드려보고 실행해보고 이런 케이스를 많이 하는데 그럼 굉장히 지루해서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는 오류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테스트 아까 우리 얘기했던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돌려보는 것뿐만 아니라 미리 테스트하기 전에 한번 확인하고 눈으로 리뷰해보고 인스펙션해보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는 구형과 관계없는 독립적인 팀에 의해서 수행돼야 된다. 이거는 테스트 단위 테스트는 주로 이제 개발자들이 하는데 그 이후의 테스트는 별도의 테스트 팀들이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자기 걸 테스트하는 경우에 잘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회사에서 자회사로 엔테크 뭐 그런 회사들이 그 테스트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 또 요새는 자기가 짠 프로그램을 다른 테스트 조직 회사에다가 아웃소싱해서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개념들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는 되게 중요해요.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그 두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건데 한번 잘 봅시다.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프로그램 하는 것보다 우리 개발자들 개발했는데 이걸 한번 테스트해 주세요라고 맡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방법대로 쭉 따라가면서 하면 된다. 자, 첫 번째는 무엇 테스트할 건지의 목표를 분명히 잘 정해야 돼요. 기능을 테스트해 볼 건지, 기능이라는 거는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피처가 있고 어떻게 동작할 거다라는 우리 유스 케이스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목표가 있고 또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성능도 있겠죠, 그죠? 얘가 지금 돌아가는데 리스폰스 타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보안도 있을 거예요, 그죠? 혹시 우리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개인 정보가 해킹이 안 되는지 그런 보안 테스팅도 해보고 실제로 이제 침입을 해보고 뭐 이런 또는 암호화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사용성이 쉽게 얘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인지 그걸 확인하는 테스트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보면 스트레스 테스트 해보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테스트들이 있는데 그 테스트의 목표를 설정해서 그 방법을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 이제 설명할 텐데 뭐 화이트 박스로 할 거냐, 블랙 박스로 할 거냐, 그 차이는 이제 소스 코드를 보고 할 거냐, 소스 코드 없이 할 거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방법에 맞는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테스트 데이터와 예상되는 결과를 우리가 찾아내는 건데 그 두 개 쌍을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작성하고 그 케이스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실제 프로그램에 돌려보고 주어보고 실행시켜서 예상되는 결과와 나온 결과를 비교하는 그게 이제 테스트 작업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얘죠, 그죠? 저 테스트 케이스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스나 뭐 거기 백준에 가면 어떤 알고리즘 실행해봐라고 그러고 거기 테스트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이제 어떤 입력을 줘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라고 예를 든 거. 네, 그것처럼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아, 이 테스트 케이스가 이겁니다, 이거. 지금 테스트 대상이 뭐고 그거에 대한 조건이 뭔데 여기 지금 어떤 데이터를 넣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해본 거 적어본 거 되게 엑셀 파일에 보면 이런 걸로 만들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요즘은 이거를 자바 코드를 쓴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JUnit 설명할 때 여기 나올 거예요. 어떤 모듈에 대해서 실제 그걸 구동시켜보고 그 결과를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데 눈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설트 문장 같은 걸로 쓰면 그 자바 코드 쓰면 걔가 알아서 예상되는 결과와 비교를 해줘서 얘는 패스다, 얘는 페일이다 이런 거 다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예전에 아마 둘째 주 정도에 한번 봤을 거예요, 아마. 왜 우리 V 모델이라는 거 소개했죠, 그죠? 워터폴에서 테스트가 강조된 모델.
그럴 때 우리가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 그 워터폴을 쓰든 뭐 어떤 걸 쓰든 테스트를 할 때 테스트를 그냥 한 번에 몽땅 테스트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모듈 안에서 해보고 그거를 붙여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짠 프로그램이 만약 클라이언트 쪽에 웹페이지가 있고 서버 쪽에 프로그램이 있고 뭐 다른 프로그램이 또 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의 것만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서버 쪽 것만 가지고 테스트해보고 그래서 두 개를 붙여보고 잘 되는지, 그리고 전체를 시스템으로 블랙박스로 보고 시험을 해보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인수 테스트는 뭐냐면 요 전까지는 개발자가 하는 테스트고 요거는 사용자가 개입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성공했다고 얘를 받아서 쓸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acceptance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한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됐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테스트. 그 다음에 이 리그레션 테스트는 이제 여기까지는 개발 사이클 안에서 해보는 거고요. 요거는 개발 사이클이 끝난 다음에 메인테너스 단계에서 해보는 테스트에 우리가 리그레션 테스트라고 합니다. 개발할 때는 우리가 테스트를 몽땅 다 해봐야 되죠. 만약 기능이 10개 있다면 10개를 다 해봐야 되죠. 그죠? 근데 메인테너스 할 때는 그걸 만약에 어떤 결함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해봐야 되나요? 아니죠. 그죠? 어떤 기능이 있다면 그 결함이 있는 기능만 골라서 테스트를 해보고 혹시 이 기능하고 다른 기능하고 연관해서 얘를 고치면 얘도 고쳐야 돼. 그런 경우는 다 테스트 해봐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리그레션 테스트입니다. 자, 여기 있는 과정을 알겠죠? 그죠? 애자일은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긴 하지만 어떤 프로세스를 하든 저런 과정을 좀 밟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용어인데 이거 아까 했죠, 그죠? validation. 이거 아까 우리 말로 뭐라고 그랬지? 확인이라고 그랬나?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만든 제품이 제대로 된 건지,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 된 건지, right product인지를 조사해 보는 거, 검토해 보는 거, 확인해 보는 거. 이 검토는 뭐냐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과정, 작업 자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올바로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보는 관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서티피케이션은 뭐냐면 요거는 여러분들 공학 인증 받죠, 그죠? 그거의 의미는 뭐죠? 이 사람은 제대로 컴퓨터 교육, 공학 교육을 받았어라고 남이 인증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갈 때 졸업장 옆에 아마 공학 인증으로 영어로 된 뭐가 하나 있을 거야, 아마. 그게 이제 서티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도 이게 좋은 소프트웨어라고 인증받는 마크, 마치 KS 마크처럼 받는 게 있어요. 혹시 GS 인증 마크 본 경우 있나요? 소프트웨어만 있는데. 그래서 그건 굿 소프트웨어라고 약자인데 우리 국내에서 정부기관 중에 왜 TTA라고 있어요. 그 한국 전기전자통신표준협회인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소프트웨어 시험 검사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만약 나중에 스타트업을 해서 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결함이 별로 없는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거기다가 인증을 맡기면 걔네들이 다 시험을 해보고 이건 GS 인증 마크를 딱 붙여줘. 그러면 이건 정부에서도 보증하는 거고 나중에 정부에서 GS 마크 붙은 거는 우선적으로 사주고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정적 분석, 동적 분석 아까 살짝 소개했죠. 뭐죠?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테스트 케이스를 주어서 돌려보고 테스트하는 거는 정적 분석이고 동적 분석이고, 정적 분석은 돌려보지 않고 그 프로그램 안에 구조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안에 특성을 보고 패턴을 보고 결함을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알죠, 그죠? 유닛 테스트는 뭐죠? 테스트의 대상이 모듈 안이죠, 그죠?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는 모듈과 모듈 사이죠, 그죠? 인터페이스를 시험해 보는 거고, 인수 테스트는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유저 입장에서 테스트해 보는 거. 요 사이에 시스템 테스트가 빠졌는데, 시스템 테스트는 이제 전체를 묶어서 시스템 규모로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 방법, 요거는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할 때 소스 코드 안에 있는 걸 기초로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걸 우리가 화이트 박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테스트할 때 소스 코드를 다 들여다볼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규모가 커져서 시스템 단위 테스트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 경우는 소스를 기초로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명세, 우리 뭐 유스 케이스, 뭐 요구 분석서 뭐 이런 걸 보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데, 그런 걸 우리가 블랙 박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다르고 테스트 케이스 꺼내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늘 뭐 하나 정도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기능 시험은 아까 얘기했죠, 그죠?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구현된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목적의 시험. 그다음에 성능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뭐 반응 속도라든지 아니면 뭐 단위 시간당 그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트랜잭션의 개수라든지 아니면 단위 시간에 어느 몇 명이 지금 유저가 제대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성능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시험은 주로 리스폰스 타임에 대한 건데, 우리가 특히 온라인 프로그램 같은 걸 우리가 짰을 때 그 어느 정도 우리가 접속자가 늘어나면 막 리스폰스가 늘어지죠. 그죠? 그러다가 시스템이 막 견딜 수 없는 정도로 가면 시스템이 그냥 다운되죠. 그죠? 그래서 얼만큼 시스템이 견디느냐 그걸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견딜 수 있는 데이터에 뭐 2배 이상 넣어본다든지 3배 이상 넣어보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시스템이 반응하는지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벤치마크 시험은 이거는 테스트 케이스나 테스트하는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왜 리눅스 제품들 있잖아요. 뭐 레드햇이나 뭐 리눅스 제품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리눅스 제품 중에 어느 게 좋은지를 테스트하는 벤치마킹 시험 같은 걸 하는데, 뭐 그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필드 시험은 개발자 환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용할 환경에서 하는 걸 우리가 필드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타 테스트랑 같은 말이죠. 그죠? 알파 테스트는 개발자 환경에서 개발자가 시험해보는, 그 다음에 베타 테스트는 사용자 환경에서 사용자가 테스트하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설치하는 과정도 다 테스트가 되겠죠. 그죠? 베타 테스트. 리그레션 테스트 아까 얘기했죠. 그죠? 언제 하는 거? 메인테너스 할 때 테스트하는 거. 그 다음에 품질 보증은 개발하고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개발자하고 별도로 우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 안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관점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테스팅이라든지 코드 리뷰라든지 또는 형상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품질 보증 활동에 들어가는데,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면 큰 회사들 갔을 때 개발팀 말고 품질 보증 또는 테스팅 조직이 따로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조직에서 하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건 뭐 그냥 소개로 얘기하죠. 요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드네. 이게 X축이 뭐냐면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뒤에 진행되는 타임축이에요. 여기 좀 제목이 좀 잘못 들어갔는데,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가 테스트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오류의 누적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견된 오류의 누적 개수. 그러면 처음에 개발할 때 테스팅하기 전에는
발견되는 오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테스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발견되는 결함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다가 테스트를 충분히 하면 새로 발견된 오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언제 릴리스하냐면 이때쯤 릴리스하는 게 제일 좋죠. 그죠? 만약에 여기서 릴리스하면 어떻게 되나요? 발견 못한 오류가 막 묻어가지고 그냥 릴리스돼서 사용자들이 발견하고 그냥 계속 전화하고 난리 패치 보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테스트 누적 함수를 잘 로깅을 해놓으면 언제 릴리스할지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요거 여러분들 나중에 QA 팀이야, 테스트 팀이야. 근데 여러 팀에서 테스트 해달라고 가져오는데 어떤 모듈은 테스트해 보니까 결함이 그렇게 많지 않아. 어떤 모듈은 결함이 되게 많아. 그러면 그 다음에 많이 테스트해 봐야 될 건 어느 건가요? 많이 나온 걸 해봐야 돼요. 왜? 우리가 오류가 많은 모듈은 계속 오류를 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것 같지만 하여튼 좀 지저분하게 짠 코드, 에러가 확률 많은 코드들은 그 안에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게 테스트 기법의 기본 개념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끊었다 할까요? 자, 이제 테스트 방법을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우리가 할 내용은 블랙박스하고 화이트박스 두 가지를 해볼 거예요. 우선은 블랙박스. 여기 보니까 설명이 내부 경로에 대한 지식을 보지 않고 테스트 대상을 테스트해 본다. 혹시 우리 물리학 쪽에 이제 또는 화학 쪽의 애들이 어떤 물건을 테스트할 때 그 안에 성분을 다 추출해서 뭐 약 같은 거, 뭐 이 약이 어떤 건지를 분석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화이트박스죠, 그죠? 근데 그 기계과나 뭐 이런 데서 어떤 물건의 특성을 찾아낼 때 비파괴 실험이라는 걸 해요. 비파괴 실험. 그건 뭐냐면 그 물건을 파괴해 보거나 분석해 보거나 깨트려서 뭐 이걸 그 성분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빛을 쏘여가지고 빛의 스펙트럼을 쫙 본다든지 아니면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떤 자극을 해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블랙박스인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내용은 모른다고 하고 이 소스 코드를 없다고 보고 얘가 자극을 보내준다는 결국 프로그램에 실행시키고 데이터를 넣어주고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가 원하는 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블랙박스 테스트입니다. 진짜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잘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요? 여러분들은 개발자니까 딱 떠오르는 생각, 이 입력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데이터를 뭐 수천 개를 가져와서 돌렸어. 근데 에러를 하나도 못 찾아냈어. 어떤 사람은 10개를 가지고 돌렸어. 근데도 에러를 찾아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해봤잖아. 나올 것 같은 예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프로그램 안에 수많은 수행 경로들이 있는데 그 수행 경로 중에 예를 들면 10가지 수행 경로가 있는데 예를 들면 if 문장이 나오면 결국 수행 경로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또 반복되면 또 어떻게 또 달라지지.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재수가 있는 건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수행 경로 하나만 죽어라고 테스트를 했어. 수천 개 가지고. 그럼 나머지 9개는 그쪽으로 수행 경로가 안 가겠지. 그러면 그 안에 에러가 있어도 발견은 안 되는 거지. 그렇지만 좀 스마트한 사람은 어떻게 해? 수행 경로 10개가 있으면 10개 중에 하나씩 대표적인 것 쫙 해보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안에 있는 건 다 찾아낼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백주나 뭐 이런데 사실
이게 잘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 우리 잘해보죠 조교도 보니까 예전에 알려진 거에 대해서는 다 돌아가는데 이제 나중에 테스트하느라고 이제 좀 안 알려준 테스트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돌려보면 어떤 학생 거도 이게 안 된다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꺼내느냐? 요구사항이나 뭐 사양 우리 SRS 이런 걸 가지고 꺼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블랙박스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잘라내는 방법입니다. 간단해요. 예를 들면 나이가 들어오면 그 나이가 정상적으로 범위 안에 들어갈 자료가 있고 어떤 거는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성년의 경우에 만약 나이 값을 받는다 그러면 정상적보다 못 미치는 값, 정상적으로 벗어나는 값 이런 것들을 따로 구획을 줘가지고 거기서 대표 값들을 이제 돌려보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왜 그런가요? 프로그램이 이 값의 범위에 따라 다른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만약 프로그램 그렇게 짰을 거 아니야. 이거보다 17세 이하인 경우에는 뭐 입력이 잘못됐다. 또 어떤 경우는 뭐 정상적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처리를 했을 테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대표 값들 찾아보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 equivalence clas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프로그램에서 같은 취급을 받는 입력 값의 집합, 그걸 우리가 equivalence class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 이 경계의 하나 차이에 의한 값들이 사실은 오류가 많이 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테스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계선 상에 있는 값, 그거보다 하나 작은 값, 그거보다 하나 큰 값들을 넣어봐서 제대로 이 경계 처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게 경계값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동치 클래스로 나누고 그 동치 클래스의 경계에 있는 값들, 주변에 있는 값들을 쭉 집어넣어보는.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그래프는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입력의 조건들을 쫙 나열하고 그 조건의 조합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들을 쭉 나열해 본 다음에 어떤 입력들이 조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거를 그래프로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입력의 조건을 지금 4수로 나눴어요. 그리고 결과 조건들을 5개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E1이 나오려면 C1과 C2의 오화가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명령어가 입금이거나 출금이 되면 아니네 이게 여기 낫이네, 그죠? 그죠? 그거에 니게이션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명령어 입금이 아니고 아니거나 출금이 아니면 이제 저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렇게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게 이제 그 프로그램의 코즈 이펙트인데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C1, C2, C3, C4에 대한 조건이고 그 조건이 만족됐을 때 어떤 조건의 조합이 됐을 때 액션이 이루어지는데 그 액션들이 여기 지금 조건이 나열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X는 뭐냐면 X는 여러분들이 아마 뭐죠?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운 것처럼 don't care죠, 그죠? 여기에 0나 1이 되든지 관계없이 나머지 거 가지고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세로로 된 거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씩 쓰면 되겠죠, 그죠? 다 해보면 이게 다 하나씩은 다 확인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 하나 문제가 있는데 우리 어떤 사람이 프로그램 짰어. 그래서 A, B, C 세 개의 값을 주고 세 개가 무슨 값을 나타내냐면 삼각형의 세 변의 각 길이를 나타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길이의 값을 가지고 얘가 정사각형인지 이등변 삼각형인지 분변 삼각형인지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짜 왔어요. 우리가 코드를 보지 않고 만약에 이거를 테스트 케이스 쓰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각 종류별로, 그죠? 정사각형이 되는 케이스도 넣어보고, 이등변인 경우도 내보고, 그죠? 근데 이등변인 경우에 얘 두 개가 같은 경우, 얘 두 개가 같은 경우, 얘 두 개가 다르겠죠, 그죠? 또 부등변일 때, 또 어떤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부등변이 아니고 삼각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하나가 두 개 합보다 더 큰 경우죠. 그래서 이걸 다 조건을 쓰면 여기에 지금 A 값이 만약에 길이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타입이 다르다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하면 이 책이 그 바이블 같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되게 유명한 책인데 되게 오래된 저 안에 보면은 케이스가 40 케이스가 넘어. 한번 나중에 도서관에 있는 책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외로 어떤 테스트를 할 때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생각해 보면 되게 많은 케이스를 꺼낼 수 있다고요. 알겠죠?